대통령도 아닌 최순실이가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는가? 바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가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자, 최순실이가 대통령이라면 박근혜는 대변인에 불과한 것이고, 최순실이가 왕이라면 박근혜는 내시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같은 내시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믿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당장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왜 가짜인가? 여러분께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그랬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백성민자 주인조자, 우리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 이 상황이 우리 백성이 주인입니까? 우리 주인은 권력자의 농간에 가슴이 피로 멍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헌법 제1조 1항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나오고 우리 국민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호수아비고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 최순실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헌법 제1조 2항에서 얘기하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이 말이 아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에서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얘기한 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시간 현재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참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경찰청 7개 국가 공권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은 구속이 돼 있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다는 것을 법에서조차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개표 조작을 서슴없이 단행했습니다. 개표 조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해 2015년 10월 13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낱낱이 총리에게 따졌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형별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몇 시에 끝나죠? 6시에 끝나죠? 그러면 개표는 6시 이후에 진행이 돼야 옳겠죠? 그런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252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 기록표를 전부 받아보니까 개표가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돼요.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투표하는 시간에 개표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 잘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잘못된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개표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강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시에 투표가 딱 끝나면 투표함을 봉인해가지고 개표장으로 보내죠. 개표장으로 가는 시간이 있고 개표장에서 도착을 하면 그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야 투표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대개 6시에 투표 종료가 된다면 개표는 빨라야 한 6시 30분부터 이렇게 개표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6시 5분부터 개표 방송이 눈에 나타나요. 안방에서 개표가 진행이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개표장에서 개표가 끝나면 개표 기록표가 작성이 됩니다. 개표를 시작했던 시간, 개표가 끝나는 시간, 후보자별 득표 현황, 그리고 그것을 개표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낱낱이 서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시간까지도 그 개표 상황표에 모두 다 기록이 돼요. 그러고 나서 개표 결과를 방송국에 보내면 방송국에서는 개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눈에 개표 결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그 투표함 결과를 알기도 전에 우리 눈에 텔레비전 방송으로 개표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투표함이 지금 투표소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고칼로리시죠? 어떻게 텔레비전에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못된 개표 조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개표가 반절 이상 돼야 되는 것이고, 시간상으로 보면 밤 12시가 넘어서 대충 윤곽이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KBS를 비롯해서 방송 3사에서는 밤 8시 43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유력이라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서울의 유권자가 800만인데 서울에서는 개표율이 6%밖에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 개표율이 23%밖에 안 돼 있는데 박근혜 당선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득표율, 이게 몇 프로냐? 51.63%입니다. 51.6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월 16일 날 새벽 3시. 그래서 5163. 그런데 이 51.63%를 박근혜가 득표를 했고, 지난 2012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득표한 득표율이 51.63%예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51.63%를 맞춰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저 이탈리아의 해킹, 소위 인터넷 해킹을 하는 그 장비를 사왔는데,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국민을 속이고 아무도 몰래 그것을 사들여 왔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소위 이탈리아에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사갔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간 그 회사 부대 이름이 5163 부대. 그 5163 부대는 어디냐? 이게 바로 국정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5163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왼통 선거부정, 개표 부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은 제가 얘기 좀 더 하고 받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 저는 국회에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도하지 않고 방송에 보도하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과 개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저 소련, 옛날 소련의 그 악랄했던 스탈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냐?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들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도 권력자가 권력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과거에 소련에서 있었던 그 현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가짜였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국기문란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최순실이가 오늘 드디어 어젯밤 자정 직전에 구속이 돼가지고 현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드로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사건까지 일어났던 금년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래서 대통령을 반드시 끄집어내려야 하는 그러한 중체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를 반드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에서 우리 사드 반대 국민회의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11월 12일 12시까지 박근혜는 반드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월 12일 12시까지 박근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통령을 끌어내고야 말겠다는 국민적 결의가 오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주에 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어떤 말씀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저 한 사람이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성주 군민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주 군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기가 이 성주 국회의원 이완영 씨 맞죠? 개완영. 제가 그 사람 잘 압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 저하고 같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내가 오늘 여기 이제 혼자 했으면은 응당 와서 멀리 왔다고 인사도 할 겸 올릴 텐데 안 오는 걸 보니까 우리 성주 국민 앞에는 앞으로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참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불량배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깡패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깡패 한두 명을 잡아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깡패가 속해 있는 그 깡패 집단을 밟은 세곤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범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우리 성주 군민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박근혜를 배출했던 새누리당이야말로 범죄 집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배출시키고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했던 범죄 집단 새누리당이야말로 당장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영남에서 우리 성주에서 새누리당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과거의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이어지면서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국민을 살상하고 핍박하고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들만이 오로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도 박근혜 퇴진과 함께 영원히 퇴출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맛만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짜장 스님과 함께 우리 성주를 다시 한번 방문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우리 성주군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래도 변치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반드시 사드 문제, 사드 배치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평화로운 성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주 참외 엄청 잘 사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주 참외 먹을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우리 성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조차 우리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 이 상황이 우리 백성이 주인입니까? 우리 주인은 권력자의 농간에 가슴이 피로 멍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헌법 제1조 1항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나오고 우리 국민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호수아비고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 최순실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헌법 제1조 2항에서 얘기하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이 말이 아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에서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 대통령도 아닌 최순실이가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는가? 바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가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자, 최순실이가 대통령이라면 박근혜는 대변인에 불과한 것이고, 최순실이가 왕이라면 박근혜는 내시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같은 내시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믿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당장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왜 가짜인가? 여러분께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백성민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얘기한 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시간 현재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참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경찰청 7개 국가 공권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은 구속이 돼 있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다는 것을 법에서조차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개표 조작을 서슴없이 단행했습니다. 개표 조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해 2015년 10월 13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낱낱이 총리에게 따졌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유형별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몇 시에 끝나죠? 6시에 끝나죠? 그러면 개표는 6시 이후에 진행이 돼야 옳겠죠? 그런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252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 기록표를 전부 받아보니까 개표가 오후 4시 40분부터 시작돼요.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투표하는 시간에 개표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 잘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잘못된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개표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강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시에 투표가 딱 끝나면 투표함을 봉인해가지고 개표장으로 보내죠. 개표장으로 가는 시간이 있고 개표장에서 도착을 하면 그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해야 투표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대개 6시에 투표 종료가 된다면 개표는 빨라야 한 6시 30분부터 이렇게 개표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6시 5분부터 개표 방송이 눈에 나타나요. 안방에서 개표가 진행이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개표장에서 개표가 끝나면 개표 기록표가 작성이 됩니다. 개표를 시작했던 시간, 개표가 끝나는 시간, 후보자별 득표 현황, 그리고 그것을 개표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낱낱이 서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